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하여 253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확진자는 1,14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1,113명이 격리 중에 있고 16,734건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망자의 현황과 격리 해제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253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146명의 시도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대구가 677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북이 268명입니다. 시도별 통계의 숫자는 저희가 2월 26일 날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하고 있고, 검사 결과와 또 시도 시군구의 보고 자료를 가지고 취합을 하는데, 보고 자료를 취합하는 그런 시점에 따라서 조금 확진 환자 수가 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50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동래구 소재의 온천교에 관련된 사례가 2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1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요양보호사이고 현재까지 총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를 진행 중이나 입원 환자 중에 어느 정도 중증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 24명은 부산 의료원으로 이송할 예정이고, 추가적인 이송 계획은 부산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히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입원 중인 19세 이상 폐렴 환자 50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2월 25일까지 총 6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칠곡구 소재 미랄 사랑의 집, 예천 극락마을, 다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일러한 복지, 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감염관리 강화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2월 20일부터 격리 조치 중이던 직원이 1명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14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1명의 직원은 시설관리직이었고 주로 대남병원의 정신병동의 시설을 정비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80명 정도가 해당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26명은 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7명은 사망하고 타 지역 거주자가 1명,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하여 7번째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는 대남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하셨고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관련해서 성지순례단과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1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31명이 성지순례단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승무원 1명은 서울시, 그리고 성지순례단에 대해서는 경북도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탑승객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인천공항 검역소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명은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우한시로부터 3차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하신 147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44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3명은 재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대상자는 2월 26일 24시를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되며 2월 27일 최종 퇴소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3명에 대한 재검사 결과가 나오면 5시 통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그 환자 발생 특성을 보면 종교 행사 또는 일부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확진 환자의 가족, 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또 굉장히 밀접한 닫힌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확산 규모가 커지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 또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르스하고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병 초기에 경미한 증상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가급적 등교나 출근 등을 자제하고 가정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닫힌 공간 내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종교 행사 등의 대중 행사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각 지자체가 신속히 집단시설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망이나 중증의 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그 중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또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와 전담병원 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과 같은 그런 진료 체계와 의료 인력, 자원, 장비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발생은 2월 16일 경에 두 번째 예배에 참석하셨던 또는 그 즈음에 신도들끼리 많은 교육과 접촉이 있으셨습니다. 그 즈음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서 현재 저희가 그 신도에 대한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증상이 발현되거나 이들에 대한 그런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는 것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특별관리 지역의 시민들께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개인별로 식기, 수건 등을 개별 사용하고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을 깨끗하게 닦는 등 환경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등과 다른 그 시도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 또는 이 신도와의 접촉자, 가족, 지인 등을 통한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그 교회와 연관된 연결고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조사하고 지역 단위의 종교 행사, 집단 시설 위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교회의 모든 신도들에게도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마시고 1339나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공고를 드립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공고드립니다. 하지만 고열이 계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중수본의 발표처럼 국민안심병원이 이제 준비가 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외래나 입원 진료들이 가능해질 걸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호흡기 증상자의 외래를 방문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1339를 통해서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와 조치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세 분씩 돌아가면서 받겠습니다. 이쪽부터 참우식 기자님 먼저. 예,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허상우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박능호 장관께서 오전 국회 법사위 질의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한 적 없고 이런 내용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본 차원에서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으로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안을 중수본에 검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명지병원에서 돌아가신 몽골인 고인께서는 그 신부전, 간부전 같은 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하신 후에 이제 코로나 검사하신 건데 그 왜 사인이 그 코로나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몽골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요. 그 몽골 환자분의 경우에는 현재 사망 원인이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원래 간 경화나 간 질환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건지 아니면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건지에 대해서 의무기록 조사나 아니면 다른 세부 검토를 통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코로나19 검사가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사망으로 통계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인이 분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통계는 최종 통계에서는 정리가 될 상황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토열이나 다른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간 질환이나 이런 걸로 인한 그런 사망으로 보이긴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께서 전문적으로 사례 리뷰를 하고 아마 중앙임상위원회 등에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면 입국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그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가장 고위험 지역인 후베이성을 1차 하자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중국에서 춘절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부분이 우한을 둘러싼 후베이성에서의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시행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좀 더 발생이 많은 주변의 여러 성에 대한 그런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을 했고 2단계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계속 위험 분석과 정부 내에서 논의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면 입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입국을 하더라도 내국인 입국자 중에 반 정도는 내국인이기 때문에 그 내국인에 대한 그런 위험이나 유입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차단하는 데는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내십니다. 최근에 이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왔죠. 그래서 부처 간 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본부에서 과학자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1000명 단위로 오면서 국내외 이제 과학계에서 앞으로 의심 환자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량으로 의심 환자를 좀 신속하게 진단해서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잘 구분을 해서 이걸 격리시킬지 자가격리시킬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는 그 신속 진단하는데 이 키트를 신속 허가하는 법안으로 지금 잘 해주고는 있긴 한데 이게 더 앞으로 좀 더 전폭적으로 열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이 가동이 됐고 또 총리께서 이제 대구에서 직접 현장 지휘를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장관님이 참석하는 그런 중대본 회의를 진행해서 부처와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과 위험 평가와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논의는 각 부처가 시행하는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조직하고는 또 이제 별개로 여러 학술단체들 간의 어떤 범대위라고 하는 그런 여러 전문가 집단들 간의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가동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 증가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전에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필요한 그 R&D 영역이 검사법을 좀 더 개선하고 신속 진단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혈청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무증상 감염자나 전체 면역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진단법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도 그 신속 진단 키트, 인플루엔자 키트 같은 그런 신속 진단 키트가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처하고 같이 검토해서 쓰고 그 허가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정확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현장에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통과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허가해서 신속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R&D 지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기자님.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현재 위중하신 분이 몇 분 정도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치명률이 사실상 1%를 넘는 상황이 됐는데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취약계층 위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라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검체 채취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검사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환자 상태는 저희 담당 팀장이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치명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망하신 분이 현재 이제 12명까지가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는 이제 경주 케이스라거나 아까 말한 몽골인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잠정 통계로는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을 뺀다고 하면 10분 정도로 따지면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이 아쉽게 7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임상위원회도 3시에 브리핑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그 병원의 특성과 이 환자분들이 오랜 시간 입원하셨고 또 밀폐된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되신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서 봐야 되고 이거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환자를 좀 조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진행된 이후에 치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기부터 엄격하게 중증도 분류를 해서 이런 중환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게끔 의료 전달 체계를 빨리 갖추는 부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수본이 발표한 것처럼 그런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해서 상급종합병원, 국가지정격리병원, 전담병원 이런 그 중증도에 따른 환자의 분류와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와 의료진을 확보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체 채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검체 채취를 할 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인 보호구의 수준이나 아니면은 그 검체 채취하는 장소에서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과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인플루엔자 유행이 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도 일부 해서 필요한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빨리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검사 시스템도 좀 정비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자 상태에 대해서 곽진 역학조사 1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입원 치료 중이신 그 확진 환자분들의 임상 상태, 중증도 상태를 물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그 산소 마스크 치료나 아니면은 발열이 38.5도 이상 있어서 중증으로 분류하는 분들은 현재 13분, 오늘 현재 13분이시고,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그러니까 기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오늘 현재 5분 있으십니다. 네. 세종으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두 분 순서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그 앞에랑 비슷한 질문인데요. 코로나19 유입 초기에 질본에서 코로나19의 국내 치명률이 후베 이성 이외 지역 치명률인 0.16%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치명률이 대략적으로 한국에서는 1%, 이탈리아 3%, 이란 20% 정도 되는데 이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치명률에 대해서는 아직은 환자분들이 다 치료를 또 받고 계시고 또 유행이 종료가 돼야지 정확한 치명률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의 치명률 통계도 이제 계속 통계가 진행되고 또 최근에 논문들이 나오면서 치명률의 수치는 계속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또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서 일관되게 어디가 높다 낮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저희가 뒤에 첨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감염되느냐에 따라서 연령별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노출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성인들에서는 상당히 치명률이 낮지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 특히 뭐 투석을 하고 계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당뇨나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고령이면서 뭐 70대, 80대 넘어가면서는 좀 더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서는 치명률이 높다. 라는 그런 연령별의 차이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고요. 평균적인 치명률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정리가 되면서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저희도 각 국가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굉장히 급속한 발병과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좀 더 지역 국가별 그런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남병원이라는 그런 약간 특수한 고위험 집단으로 노출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대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SBS 기자님. SBS 화강민입니다. 그 지금 이제 대구 쪽에 지원되는 대구 경북에 지원되는 의료 인력이 이제 주로 검체 조사 검사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지금 부산 온천교회나 뭐 칠곡 사랑의 집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단 발병이 된 병원, 지역적인 병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방역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충원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경향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대한항공 승무원 관련해서 혹시 그 동선 파악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접촉자 관리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굉장히 그 환자가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신천지 교회 명단에 있으신 분들이 검사를 진행하시면서 양성으로 확인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분들로 인한 소규모 유행 또는 그분들이 이제 가족 내 전파로 인해서
교인의 가족이 또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인한 시설의 노출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은 저희 이제 즉각 대응팀이 나가서 그 요양병원이 노출된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부산시에서도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의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 전폭적으로 조사나 대응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 중앙팀은 청도의 그 대남병원의 복지부 국장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과장 2명이 나가서 대응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는 그 검체 채취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진들이 노출이 되면 의료진들이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같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축은 검체 채취지만 한 축은 그런 의료기가 노출된 병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도 그 대남병원에도 국립부곡정신병원,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정신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양한 직종의 인력들이 내려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중수본의 인력 자원 관리하는 팀에서 그런 자원들에 대한 배정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그 승무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네, 정리가 아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지순례단에 대해서는 경북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승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조사를 하고 있고, 공항에서의 노출이나 그 비행기에서의 노출은 저희 인천공항 검역소의 검역관들이 조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이제 기내에서의 어떤 감염의 가능성 또는 공항 이후에서의 감염의 가능성들, 많은 가능성들을 놓고서 이 세 파트가 좀 정보를 모으고 또 정리를 해서 감염 경로를 최종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염원 감염 경로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자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비행기 내에 탑승자 명단 또 접촉자에 대한 분류 이런 거는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그냥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마지막 질의 뉴스핌 기자님. 세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뉴스핌 정성훈입니다. 먼저 지금 일부 내과 의들 사이에서 이 잠복기를 2주가 너무 짧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걸 한 주 연장해서 최대 3주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먼저 첫 번째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코로나 의심 증상 검사를 받을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이미 증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16만 원 비싸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미 진단 시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무료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이 없었는데 12번째 사망자 지금 확인이 공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세 번째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잠복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28명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노출 시점이 좀 명확하신 분들을 분석을 했을 때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로 잠복기가 굉장히 짧은 특성과 발병 첫날 감염자가 많았다라는 그런 저희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역학적 특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이후에 2주가 넘어가는 잠복기에 대한 보고 사례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더 조사가 진행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방역 조치를 하는데 기준을 14일 이상 확대해서 진행할 정도의 근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예외적인 경우들이 보고된 바가 있지만 그 부분은 노출 시점이 정확한지 아닌지, 그리고 또 현재 저희가 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PCR 검사가 좀 더 늦게까지 양성
양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PCR 검사라는 거는 바이러스 조각을 유전자 검출을 하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바이러스냐 전염력이 있느냐 이런 판단은 또 다른 차원의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주를 연장해서 조치를 할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정밀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더 연구가 진행돼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로 본인이 비급여로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제 객담과 상기도 검사를 다 할 때 한 16만 원 정도가 보험 수가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가능성이 그 높은 의심 환자들이 주로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 검사들은 저희가 의사의 소견으로 판단이 되면 다 무료로 본인 부담금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원하는 분들까지 검사를 해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12번째 사망자 정보는 좀 있나요? 저희 보도자료 1페이지에 12번째 사망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구장 표시에 보면 26일 날 114번째 환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12번째 사망자는 73세시고요. 아마 교인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월 14일 날 발병을 하셨고 그리고 2월 19일 날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을 받고 대구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거기서 폐렴 치료를 받다가 호흡기 증상이 악화가 돼서 2월 23일 날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옮겨서 기계호흡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집중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집중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렴이나 아니면 전신 소견이 호전되지 않아서 오늘 새벽에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아마 고령이 있으셨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셨기 때문에 폐렴으로 인한 치료가 어려웠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끝으로 당산의 기자님 세 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순서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그 신종플루랑 비교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확진자 발생 40여일 정도 돼서 1000명이 넘었는데 신종플루랑 숫자만 비교하면 2배 정도 확산 속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신천지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둘 다 R0값 비슷하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전파 양상과 그리고 중증도 그러니까 있는 환자 발생 차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왜 전파 양상이 다른지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중증 위중 환자 말씀해 주셨는데 대남병원하고 칠곡 미랄 사랑의 집까지 포함해서 이 중에서 중증이거나 위중한 케이스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종플루 때는 저희가 심각 단계까지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종플루는 말이 신종플루기는 하지만 H1N1이라는 기존의 인플루엔자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대유행으로 간 상황이었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면역이 있으셨고 많은 인플루엔자에 많이 노출이 되셨고 그리고 또 이게 완전 면역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그런 교차 면역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었고 또 백신을 굉장히 인플루엔자 기존에 매년 맞던 인플루엔자 백신을 약간 변형한 그러니까 균주를 바꿔서 생산 방식은 동일하고 바이러스 균주만 바꿔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응 체계에 대한 차이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19는 저희가 한 달 정도 역학조사와 환자의 발생 양상을 보면서 이제 가장 좀 곤욕스러웠던 거는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전파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발병 첫날 본인도 주관적인 그런 증상이 이제 아주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첫날에 그런 상기도 증상일 때 벌써 전염력이나 바이러스 분비량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첫날 노출된 분이
이분이 확진되기 전까지 증상이 좀 더 진행이 돼서 내가 의심해서 검사할 정도의 단계면 벌써 잠복기 3, 4일이 지나서 2차 감염자가 생겼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잠복기가 짧고 초기에 그 전염력이 있다라는 게 이런 집단 발병으로 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거에 큰 그런 질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자가격리와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는 게 조금의 증상이 있어도 학교 가거나 직장에 안 가시는 거를 권고드리는 이유가 그런 질병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정상인들은 그냥 그렇게 앓고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그 좀 취약하시는 분들에게 넘어가면 좀 더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특성이 있어서 단순히 현재는 아직 뭐 한 달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신종플루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특성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예, 역학조사 1팀장입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증 또는 위중한 것으로 분류되는 환자분들 중에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 계시거나 청도 대남병원에서 전원되신 분들 현황입니다. 우선 중증은 아까 13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10분이 청도 대남병원에 계시거나 청도 대남병원에서 전원되신 분들이고요. 그 위중으로 분류됐었던 5분들 중에는 2분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송되어 전원된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채널 A 기자님.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일전에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 9,300여 명 대상으로 중국 여행력 조사하신 적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중국을 다녀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가 여전히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 지역에서 병상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 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그 출입국 정보 확인에 대한 그런 대구 즉각 대응팀으로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뭐 다른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동남아도 조금 있으시다고 정도만 들었고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최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아직 그 입원을 대기하고 계신 분이 이게 이제 시간마다 통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오늘 대구 시장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309명 정도를 오늘 격리 입원 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병동이 진행되고 또 환자분들 중증도 분류해서 이송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고요. 한 150명에서 뭐 150명 넘게 매일매일 신규 환자가 생기다 보니까 매일 100명을 입원을 시켜도 그만큼이 이제 계속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확진자들이 있어서 아마 집계 시점에서의 격리 대기 중이신 분들 통계는 한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 결과가 오후에 나오거나 밤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검사 기관에서 양성자 통계가 오면 그걸 가지고 신고 자료랑 이렇게 대조해서 통계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적인 갭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최소화해서 지역 통계랑 저희 통계들 또는 이런 입원 대기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기자님들 많은데 모두 다 질문 못 받는 점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에 마지막 준비된 기자님이 계셔서 KBS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KBS 김수영이라고 하는데요. 오전에 이어서 마스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마스크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 그 일반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수칙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일부 재사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WHO나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재사용하지 말라는 등 이렇게 말이 다 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확히 좀 알려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 현재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마스크 가이드라인이 현재 있는지, 오전 브리핑 때는 새로 만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느 때쯤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허가가 안 된 그 일본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을 그때 수입 특례 적용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단계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서는 아마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답을 드리는 걸로 저도 오전 브리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식약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거는 좀 의견을 이제 전문가와 허가 관리 당국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고를 항상 드리는 거는 이것도 우선순위가 좀 있습니다. 가장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는 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호흡기 증상자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 집에서 쉬시는 거를 공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오시라는 건 아니고 쉬시는 게 좋겠고,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기침위생이나 손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거가 기본이시고요. 근데 유증상자가 혹시나 외출을 하거나 어디를 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써주실 것을 공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마스크를 쓰시는 거를 공고를 드리는 거는 그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 거를 공고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의 노출이 있고, 또 특히 유증사항이 있어서 내가 기침이나 발열이 있어서 의료기관 가실 때는, 선별진료소를 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가시면 의료진도 보호를 할 수 있고 본인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쓰시기를 공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저희 그 행동수칙에서 공고를 드리는 거는 이제 그 고령이나 아니면 만성질환자가 있으신 분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시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꼭 쓰시는 거를 그때는 공고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스크를 쓰시고 가시는 것보다는 안 가시는 쪽을 좀 더 공고를 드리는 거고요. 불가피하게 가실 때는 마스크를 쓰고 가시는 거를 공고를 드려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저희 입장에서 공고를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 공고를 드리는 거는 유증상자, 의료기관에 진료받으러 가실 때와 고위험군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마스크를 저희는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의협이랑 식약처가 공고를 드릴 때도 이렇게 공개된 공간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굳이 마스크를 공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주셔서 좀 더 이제 위험 상황이나 발생 상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변경들을 좀 반영한 그런 마스크 권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실 때는 마스크를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의 겉면은 굉장히 많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죠. 나의 비말이 남에게 이렇게 가서 남을 오염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증상자들이 쓰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근거리에서 그런 유증상자를 만났을 때 그런 비말이 나의 호흡기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의 겉면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의식적으로 마스크를 자꾸 만지시고 또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시고 뭐 코 밑에다가 걸치고 있고 이런 거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쓰시고, 마스크를 쓸 때는 그런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서 왜 마스크를 쓰는지에 대한 거를, 벗을 때는 이걸 만져서 벗으면 손이 더러우니까 그렇게 벗으셨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되고,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않으시려면 끈으로 벗겨서 버리는 그런 식의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법도 좀 같이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더 쉽게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볼라 치료제로 한 100명분 정도의 약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허가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임상위원회랑 또 범대위의 이 치료
치료지침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상적으로 환자 치료에 약을 쓸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돼서 그런 전문가들 임상의 의사들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약을 사용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아비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고 비축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건을 확보하는 것은 식약처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좀 임상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타당성, 뭐 진료 지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본부장 마무리 말씀 짧게 듣고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 거쳐서 현재는 사망자 또는 중증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파 차단을 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된 분들이 이제 상당히 2만 명이 넘어가서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 자가격리 중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참고 전파 차단을 위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셔서 본인들의 그런 건강 상태를 잘 관찰해 주시고 또 주변 전파를 막기 위해서 방역당국 조치에 협조해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불편한 상황임에도 또 본인이 혹시나 양성이 될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슴 졸이고 조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따뜻한 그런 위로 격려의 말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많은 자가격리자들의 생활 지원과 또 모니터링과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 보건소들의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 오늘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